리플이 증권성 이슈를 가장 먼저 받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완벽하게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는 리플도 ETF에 올라올 확률이 다분히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저는 리플과 관련된 것들이 또 여러 가지 생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알트코인을 일단 집중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지금 단계에서 제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알트코인으로 하면요, 제가 모으거나 이렇게 어떤 수익화를 할 때 전략을 좀 다양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10개가 있다고 하면 비트코인 수량을 쪼개서 2개, 3개, 5 뭐 이런 식으로 갈라가지고 어떤 전략을 짤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하나의 지갑에 들어있고 사람 욕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시장에서는 변수가 너무나 많고 이게 뭐 내러티브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시장에 여러 가지 또 주도하는 이슈들이 바뀌잖아요. 최근에는 AI가 떴고 RWA가 떴고, 근데 지난 시장 때 생각해 보면 지난 불장 때 AI랑 RWA 얘기 아무도 안 했거든요. STO라고 비슷한 게 있긴 했지만 지난 시장 때는 메타버스를 얘기했고요, NFT를 얘기했죠. 근데 실은 기술로만 따지면 AI를 갖다 블록체인에다 붙이는 게 더 뭔가 더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오히려 NFT는 그냥 시장에서 기업들이 쓸 수 있고 홍보용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안 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내러티브들은 얼마든지 돌고 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이런 흐름에서 제가 유연하게 저는 대처를 하고 싶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알트를 하면 좀 더 그걸 제가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 비트코인도 인프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프라가 될 만한 것들에 투자를 해요. 그래서 블록체인의 인프라라고 하면은 저는 뭐 데이터 저장도 저는 가장 큰 인프라라고 생각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생겨나는데 그런 거를 탈중앙화되게 저장을 한다든가, 지금 또 요즘에 데핀이라고 해가지고 클라우드 자체가 또 생겨요. 클라우드를 만들어서 블록체인 위에 클라우드가 생겨나서 데이터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도 분명히 인프라고, 비트코인도 인프라고, 그다음에 이더리움도 엄밀히 말하면 인프라죠. 그 위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인프라가 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NFT의 시장도 있잖아요. NFT가 돌아가는 시장도 인프라라고 생각할 수 있고, 디파이도 저는 인프라라고 볼 수 있긴 한데 디파이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 있어요. 많이 이렇게 보면은 정부 규제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런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정말 트렌드, 그러니까 밈코인이라고 하면 밈코인을 고르는 게 아니고 밈코인과 관련된 그 어떤 인프라가 그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뭐 인덱스가 될 만한 게 될 수도 있고, 그 어찌됐든 그런 트렌드에 추종할 수 있으면서도 그 트렌드의 바탕이 되는 것들을 좀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해요. 이렇게 투자를 어느 부분 하고 있고, 또 지금 개인적으로는 ETF 나오면서 그 증권성 시비가 붙은 코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해결되면서 ETF 시장으로 넘어올 만한 그런 코인들에 대해서 저는 또 상당히 또 중요하게 보고 있어서 또 투자를 또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트코인만 하면 물론 안정적이긴 하겠지만 비트코인을 모을 수 있고, 또 투자에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저는 또 전업 투자자기도 하고요. 보통의 어떤 생업이 있고 이제 전업이 아닌 분들한테는 또 좀 다를 수 있는 얘기지만, 그래도 저는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이렇게 좀 이렇게 전략을 갖고, 가격이 아니고 전략을 갖고 좀 코인 투자를 이어서 하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아까 스테이킹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스테이킹 이자가 나오는 것도 저는 분명히 좀 선택을 해요. 왜냐면 스테이킹 이자가 나오는 게 뭐 매일매일 나오는 게 있고 실시간으로 이자가 나오는 게 있고 한 달에 한 번 나오기도 하고 뭐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찌됐든 패시브 인컴이 생기면 그거를 팔아가면서도 제가 매수 매도에 대한 그런 욕심을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타이밍을 조절해 가면서 여러 가지 어찌됐든 투자를 할 수 있는 또 옵션이 생겨난다, 뭐 그런 차원입니다. 매도를 하는 시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수익권일 때의 매도와 정말 떨어지는 중간일 때의 매도와 하락장 그냥 머물고 있으면서의 매도가 다 달라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이제 투자 타이밍을 계속 어찌됐든 잘 맞췄고, 나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앞서 나가는 투자 계속 하다 보니까 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이너스였던 적은 없어요. 그 긴 시간 동안.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매도에 있어서 이제 하락장에서 어떻게 매도해야 되나요? 그다음에 쭉 떨어져 있는데 지금 손해 상태인데 이걸 매도를 확정을 지을까요 말까요에 대한 조언을 제가 드리긴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앞으로는 그래도 상승장이 좀 그래도 지금보다는 상승장이 분명히 올 거라고 봐요. 아까 하반기 예측 말씀드렸지만 그 상황에서의 매도라고 하면 욕심을 줄이는 게 중요하고 상승장의 그 기간 전반에 걸쳐서 일정한 퍼센트를 가지고 매도를 하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량에 집중해서 모으는 게 중요하다. 저는 7이나 8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10단위로 어떤 코인을 사면요. 그걸 깨기가 싫어져요. 그럼 코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근데 제가 7이나 8단위로 모으면요. 7,000개나 8,000개를 모으고 예를 들어서 뭐 7만 개나 8만 개를 모으면 가격이 많이 오를 때 나는 5만 개로 줄여야 되겠다 해서 제가 원하는 만큼 이만큼은 수익을 내자. 수익화를 하자. 그렇게 제가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더 팔고 싶어도 팔지 않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좋아했던 코인들은 제가 정말 진짜 투자라고 생각하는 코인들은 5를 안 가지고 가요. 끝까지 그냥 이거 갖고 갈 때까지 가자. 대신 제가 투자를 성공했다면 그 2나 3 정도 파는 양으로도 충분해요. 수익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코인이 제가 그냥 업비트든 뭐 바이낸스든 그냥 남들이 많이 하는 거 괜찮아 싶은 거 아무거나 찍어서 투자를 해도요. 2배, 3배는 갈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상승장이 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뭐 물론 더 큰 걸 원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안 올라서 돈을 못 버는 게 아니고 매도를 이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욕심을 내고 전략을 중간에 바꾸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이성적인 시장이 됐을 때 비이성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어떤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이 어떤 성과가 나왔으면 그거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뭔가 욕심을 내면 그건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그렇게 하면 일치하는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본인이 마음속으로 장기 투자를 해야지 얼마씩 팔아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수량으로 집중해서 모으고 팔 때도 그 수량에 맞게 기계적으로 파시라.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금씩 그 매달 생활비 할 때 팔거든요. 그래서 상승장 전반에서 매도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면서 이거는 지금 제가 산 거보다 더 이득일 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거 하락장이나 쭉 머무는 시기에서의 매도는요. 그거는 일단 투자 실패를 인정하셔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는 돈이 필요하면 찾으셔야죠. 저는 그거는 뭐 개개인마다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로 넣을 수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제가 처음에 인증했던 거, 제 투자 지금 하고 있는 거 보여드렸지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것들은 코인을 좀 특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기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제가 이제 뭐 포트폴리오를 좀 분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인프라가 될 만한 것들은 저는 정말 좋다고 보고 제가 투자했던 거 아까 가격 40만 원인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코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저는 인프라라고 투자를 한 건데 이거를 이제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정말 좋았던 프로젝트인데 코인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꺼졌을 때 같이 꺼지면서 투자자들이 실망을 하고 그랬지만 계속 체인을 운영을 하고 또 확장을 하고 또 성장하는 프로젝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런 물론 새로 나온 프로젝트도 좋지만 그렇게 숨겨졌던 거 한때 알려졌는데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그래도 개발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유명 투자자들이 계속 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거라고 하면 저는 그런 걸 찾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트렌드를 어떻게 보면은 주도하는 거에서 그 트렌드를 직접 탄다기보다는 그 트렌드에서는 뭐 AI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RWA라고 하면 NFT라고 하면 그런 각 내러티브에서 제일 그 대장격인 거 대체가 안 될 만한 것들은 투자를 하면 충분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일단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리플이 한국인들이 아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리플 투자로 실은 기회비용을 다 놓치신 분도 있고 리플이 좀 애증의 코인인데 또 바이낸스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리플로 많이 갖고 들어오셔요. 전송 속도가 빠르기도 하고 수수료가 싸니까 또 유동성이 많아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팔기가 좋은데 실제로 리플이 아주 좀 거의 소송 당한 지 좀 오래됐죠. 지난 불장 끄트머리 때 증권이라고 해가지고 리플이 상당히 공격을 받고 또 상장 폐지도 많이 됐죠. 국내에서는 계속 거래가 됐지만 그때 상장 증권이라고 하면 저희가 어떤 거래 어떤
그 대가가 있고 이걸 사면은 증권처럼 나중에 어떤 혜택이 있다든가 이자가 나온다든가 어떤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걸 팔았을 때 증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코인이 다 증권성 시비에 걸릴 수 있고 심지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자를 주잖아요. 이자 주는 요즘 스테이킹 이자 주는 프로젝트가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뭐 기준이 있겠죠. 제가 봤을 때 그냥 투자자가 봤을 때 증권성 시비에서 가장 앞서 나가 있지 않는 리플을 탁 찍어서 증권성 시비에 걸려 있었고 리플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도 아니고 그렇다고 채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억 개가 다 발행이 돼가지고 기관에서 적당한 기간 동안 에스크로 이렇게 묶어 있다가 그거를 파는 식으로 운영을 했던 건데 이제 결국에는 어떤 결과적으로만 봤을 때는 몇 년 동안 사람들한테 투자 자산으로서 많이 각광을 못 받고 그 사이에 계속 기관에서는 그 재단에서 팔았어요. 가격 움직임을 주지 않으면서 너무 올라가지도 떨어지지도 않으면서 그냥 계속 팔았어요. 조용하게. 그래서 분배가 많이 됐죠.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리플사 자체가 IPO로 준비했어요. 나스닥에 상장하겠다고 IPO로 준비했던 거의 유일한 코인 프로젝트고요. 실제로 거의 근접했었죠.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증권성 시비가 절반은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기관에서 직접 판 거 말고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사고 판 거에 대해서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리플이 좀 오르긴 했지만 이제 이런 부분까지 완벽하게 해결이 된다고 하면 저는 아주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리플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리플이 증권성 이슈를 가장 먼저 받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완벽하게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분배도 잘 됐고요.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는 리플도 ETF에 올라올 확률이 다분히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리플이 오를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 확정이 됐다 해서 많이 오르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리플과 관련된 것들이 또 여러 가지 생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좀 관심 가지시면 괜찮지 않나. 네, 그 정도는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블록체인에서 어떠한 그 내러티브가 될 만한 그런 소재들이 그런 분야들이 무궁무진하잖아요. 끌어오기 나름이거든요. 또 최근에 얘기 안 하지만 신원 인증에 관련된 거, 신원 인증을 블록체인 위에 이제 저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블록체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전혀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 애초부터 이 코인 투자 자체가 상당히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용에 대한 문제, 그리고 보안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속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이 확장성에 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기업들이나 어찌됐든 우리 스타트업들이나 이렇게 많이 적용하고 있는 거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개인들이 기술을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앞으로 쓰여질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이런 서비스들이 넘어오게 될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아이디어가 제일 크고요. 그래서 또 그냥 한 가지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월드코인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월드코인을 AI 코인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많이들 섹터 분류를 그렇게 하시는데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홍채 등록을 하면 코인을 3주에 3개씩 주니까 일주일에 1개씩이죠. 그걸 주는 걸로 해서 샘 알트먼 이제 그 대표가 만든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분이 챗GPT니까 관련해서 그냥 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월드코인에 대해서 이면을 좀 돌아다 보면은 이제 기본소득이 결국엔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AI가 일자리를 뺐으니까 그 기본소득을 줘야 되는데 그냥 주기는 좀 그렇고 본인이 인증을 해야지 사람한테 코인을 기본소득을 줘야 되고 홍채 등록을 하면 사람 확인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그러면서 덧붙이는 거예요. 신원 인증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로그인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기업 입장에서는 저희가 어떤 어플을 로그인할 때 애플로 로그인하기, 카카오톡으로 로그인하기, 네이버로 로그인하기 뭐 여러 가지 그 인증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인증 시스템의 하나로 저는 들어가려고 마케팅을 한다고 보고 있고 이제 이거 모든 나라마다 다 로그인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카카오톡은 한국에서만 쓰는 거잖아요. 로그인 시스템. 그러니까 홍채가 인식이 되면 거기 주민번호도 넣을 필요고 본인이라는 건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로그인 시스템을 여러 가지 다국적 기업들한테 마케팅을 해서 팔 수 있다. 그럼 이거는 어찌됐든 우리 일상에서 인증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거고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니까. 물론 이게 뭐 저는 넘어야 될 산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인구 뭐 몇십억 명한테 나눠주는 거면 너무 많이 풀리잖아요, 유동성이. 그런 부분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몇 개 나라에서는 개인정보에 관련해서 수집한다. 이거를 어떤 이미지로 저장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거죠. 이걸 데이터로 어떤 코드로 바꿔서 저장하는 게 아니고 이미지로 해서 다시 또 복제해서 다른데 이렇게 남용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가 있어요. 그건 아니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다 국가마다 법적인 거를 다 벗어나야 되는 또 그런 분야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근데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술이 우리의 일상생활 어떤 식으로 침투될지를 계속 관심 가지면서 좀 보시면은 좀 괜찮지 않겠나. 그래서 게임 같은 경우도 너무나 쉽잖아요. 지금 다 실패했거든요, 프로젝트들이. 네, 결국엔 다 실패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어떤 정말 대단한 게임이 나오지 않을까. 세상을 뒤흔드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또 기대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NFT 같은 경우도 지금은 관심을 안 갖고 있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마케팅하기에 NFT만큼 좋은 건 없거든요. 물론 NFT 말고 다른 형식을 띠고 다른 또 마케팅 수단이 블록체인 위에 올라갈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기업들의 홍보, 마케팅 이런 걸로 또 가치가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예요. 그런 것들 얼마든지 뭐 계속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예상하시면서 내가 예상했던 게 어떤 이런 코인 어떤 트렌드에 나타났다. 그러면 투자를 아마 결정하시기에 조금 더 수월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게 계속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자산이든 어떤 투자 대상이든 모두가 다 성공을 해서 부자가 돼서 벌고 나가는 시장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변수가 너무나 많고 욕심이 있고 남들보다 더 벌고 싶잖아요. 주식 투자를 크게 하셨던 분들 또 어떤 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딱 들으시더니 코인은 모두가 오르는 걸 바라지 않나? 발행한 사람도 코인 오르면 좋고 투자한 사람도 오르면 좋고 다 오르면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두가 같이 투자를 한다면 코인 가격은 좋은 프로젝트는 정말 기업처럼 성장하겠죠. 그런 게 저는 언젠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긴 한데 그게 아닌 시장이잖아요. 그게 아닌 시장에서 이제 결국에 욕심이 모든 걸 지배하게 될 거고 저는 이제 분명히 상승장이 오기는 온다고 봅니다. 또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보다는 좀 더 큰 폭으로 이동이 가격 움직임이 있을 텐데 그런 시장에서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본인 스스로의 성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MBTI라고 좀 말을 많이 하는데 꼭 MBTI까지 아니더라도 저는 사람마다 다 뭐 주식 투자 잘하는 분이 부동산 잘하고 또 코인 투자 잘하고 하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여러 가지 자산에서 성공하시는 분은 저는 본 적이 없고요. 적당한 성공은 가능하지만 크게 성공하시기는 본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안 맞는 투자를 남들이 번다고 해서 들어와서 안 맞는 거를 하시는 거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고 아마 수익을 못 내실 거고 아마 가정이 붕괴될 거예요. 정말 힘든 거고 저는 또 코인 투자가 저에 맞다고 하지만 저도 모든 방식의 코인 투자가 맞는 게 아니고 저한테는 가치 투자가 맞고 그래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코인 투자를 하실 때 하시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어떤 식의 투자를 할지 확실하게 정하시고 그 방식대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본인의 그 투자 성향을 아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정말 아니다 이게 하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아니다 싶으면 저는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투자할 거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비용까지 다 코인에서 놓치시는 거는 정말 인생에서 너무 힘든 경험이 되실 것 같고 그런 거보다는 정말로 자기한테 맞는 투자를 꼭 찾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 책 상당히 제가 부끄러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책 제목은 이런데 지속 가능한이라는 말과 가치 투자라는 말 자체가 코인과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또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서 가치를 따지지 않는 투자를 많은 분들이 하셔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치 투자를 하세요. 뭐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또 책을 통해서 이게 투자 실패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들 실패하시면 가정을 하시죠. 내가 이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이거 갖고 있었으면 좋았을 걸. 강남 땅 같으면 강남 땅 내가 중개를 하는 거 수수료로 버는 게 아니라 땅을 살 걸 갖고 있을 걸 그렇게 고민하시고 후회하시고 비트코인도 아마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저는 그런 후회를 안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그 가정을 하시잖아요. 그 가정을 저는 보여주는 책이에요. 실제로 제가 이뤄냈고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저의 특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했던 방식과 제 성향과 특징을 보시고 이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이 방식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맞지 않고 너무나 다르다. 이거 보시면서 뭔가 불편하시고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면 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코인을 저는 많은 분들이 코인으로 돈을 번다는 건 힘들기 때문에 맞는 분들만 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 책을 다 떠나서 비트코인에 있어서는 정말 다 안 맞으셔도 비트코인에 있어서는 좀 투자를 그래도 어느 정도 부분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으로 또 이렇게 그 말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